여러분, 정부가 하루 만에 환율을 30원이나 끌어내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1480원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오르던 환율이 갑자기 1440원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급락 뒤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환율 차트를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급락이 일어나기 이틀 전 차트를 보면 아주 이상한 모양이 나타납니다. 마치 심전도 그래프처럼 위아래로 미친 듯이 날뛰는 모습이 보여요. 올랐다 내렸다를 정신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시장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환율을 올리려는 시장의 힘과 누르려는 정부의 힘이 치열하게 부딪히면 차트가 저렇게 요동을 칩니다. 마치 줄다리기에서 양쪽이 팽팽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죠. 문제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 곧 정부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시장을 향해 여기서 한 발짝도 더 못 지나간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더 놀라운 건 정부가 이 구간에서 시험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의 힘이 얼마나 센지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환율을 끌어내리는 데 필요한 달러 물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마친 다음에야 본격적인 폭격을 시작하죠.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에 벌어진 급락이 바로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연말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의 장부는 연말 마지막 환율을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달러로 빌린 돈이 있다면 그날 환율로 원화 가치를 계산하는 거죠. 환율이 1,500원으로 끝나느냐, 1,400원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기업 부채가 수십조 원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이 수치가 나빠집니다. 은행이 위험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연말 환율을 낮춰놓으면 기업들 장부도 깔끔해지고 은행들도 건강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화장을 해주는 셈이죠. 국가 전체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빌린 돈을 원화로 환산할 때 연말 환율을 씁니다. 환율이 높으면 빚이 확 불어나 보이고 낮으면 부담이 적어 보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연말에 환율을 필사적으로 끌어내리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숫자를 예쁘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문제는 이게 진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병원에서 체온계 숫자만 조작한다고 열이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눌러놓으면 당장은 숫자가 예뻐 보이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급등할 수 있죠. 풍선의 한쪽을 세게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요.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급락이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부가 엄청난 힘을 써서 눌러놓은 건 맞지만 그 힘이 빠지는 순간 다시 환율이 뛸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새해가 시작되고 1월 중순이 지나면 정부의 개입 효과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시장이 이미 정부의 패턴을 다 파악했다는 사실입니다. 환율이 어느 수준까지 오르면 정부가 개입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투기 세력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치 상대방 패를 다 보면서 카드게임을 하는 것과 같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강하게 나와도 시장을 완전히 제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도대체 무슨 수를 쓴 걸까요? 단순히 달러를 풀어서 환율을 낮춘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환율 전쟁의 총알로 쓰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번 환율 급락의 배후에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800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거대한 자금이 지금 환율을 막는 방패막이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쓰이는 방식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려면 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사야 합니다. 그러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서 환율이 올라가죠. 그런데 한국은행이랑 미리 약속을 해놓으면 시장을 거치지 않고 달러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달러 수요를 시장 밖으로 빼놓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진 달러를 미래 시점에 팔겠다고 미리 예약을 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에는 달러가 늘어날 거라는 신호가 전해지면서 환율을 누르는 효과가 생기죠. 정부 입장에서는 외환 보유고를 직접 쓰지 않고도 환율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
아주 매력적인 방법인 셈입니다. 문제는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달러 금리가 원화 금리보다 훨씬 높아요. 이런 구조에서 달러를 빌리고 원화를 맡기면 그 금리 차이만큼 손해가 쌓입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은 계속 불어나죠. 국민연금이 역대 최고 수익률을 올렸다는 뉴스 보셨죠? 그런데 그건 아직 팔지 않은 장부상 숫자일 뿐이에요. 반면 이 비용은 매번 현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시장이 국민연금의 움직임을 다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국민연금이 행동에 나서는지 투기 세력들이 다 파악하고 있어요.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다 알려주고 시험을 치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투기 세력들은 이 정보를 역이용합니다. 일부러 환율을 그 수준까지 밀어올린 다음 국민연금이 움직이면 같이 달러를 팔아서 차익을 챙기는 거죠. 한국은행 총재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규칙이 너무 투명하게 알려져 있어서 불리하다고요?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쓸 수 있는 한도는 해외 자산의 최대 10%, 약 80조 원 정도입니다. 많아 보이지만 시장의 구조적인 달러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밀려오는 파도를 바가지로 퍼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방어선이 뚫리면 그 다음은 외환 보유고를 직접 써야 하는데 그 순간 시장은 한국을 위험국가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국민연금 카드는 시간을 버는 수단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도 이걸 알기에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타깃이 바뀌었어요. 바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서학개미입니다. 정부가 여러분에게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듣기엔 좋죠? 그런데 이 달콤한 제안 뒤에는 섬뜩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건데요. 왜 갑자기 정부가 이렇게 후한 선심을 쓰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달러가 지금 정부에게 간절하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정부가 귀한 세금 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정책을 내놓았다는 건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보유한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은 사실상 민간 차원의 달러 금고나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가진 달러만으로는 이 환율 전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예전 외환 위기 때 국민들이 집안 금부치를 모아서 나라 빚을 갚는데 보탰던 일 말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이 그것의 현대판 버전이에요. 겉으로는 혜택을 주는 척하지만 실상은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해 개인의 달러 자산을 끌어모으려는 거죠. 빨리 돌아올수록 세금을 더 깎아준다며 등을 떠미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미끼를 물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사람들이 왜 미국 주식을 샀겠습니까? 단순합니다. 돈이 되니까요. 국내 증시가 제자리 걸음을 할 동안 미국 대형 기술주들은 몇 배씩 뛰었습니다. 거기다 환율까지 올랐으니 가만히 앉아서 환차익까지 챙긴 거죠. 세금 조금 깎아준다고 이 돈 되는 장사를 접고 돌아올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산은 더 차갑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같은 돈을 굴리는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에서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굳이 환율 걱정까지 하면서 한국에 돈을 넣어둘 이유가 없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기회만 보이면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돌아갑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 주 만에 7조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운 적도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죠. 마치 영화관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자마자 관객들이 출구로 쏟아져 나오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들이 주식을 팔면 그 돈을 바로 달러로 바꿉니다. 외환시장에 달러 사려는 사람이 넘쳐나는 거죠. 당연히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업체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해외에서 물건 사올 때 더 많은 돈을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필요한 달러를 미리 확보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비싸질 테니까 지금이라도 사두자는 심리죠. 이런 움직임이 모이면 달러 수요는 더 늘어나고 환율 상승 압력은 더 강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시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돈 버는 재미에 빠진 개인 투자자들,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달러를 사재기하는 기업들. 이들 모두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바로 달러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강단에 서서 괜찮다고 외쳐도 시장은 숫자와 구조를 먼저 믿습니다. 말보다 돈의 흐름이 진실을 보여주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말로 하면 시장이 안 듣고
돈으로 찍어 누르자니 힘이 부족하고 세금 혜택을 줘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더 위험한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에게 환율 하락에 직접 돈을 걸게 만드는 상품을 팔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번에는 일반인들에게 환율 도박판을 열어주겠다고 합니다. 선물한 매도 상품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환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쪽에 돈을 거는 겁니다. 원래 이런 위험한 상품은 전문가들이나 기업들만 다루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개인한테도 팔겠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정부의 속셈은 이렇습니다. 개인들이 환율 하락에 베팅하면 장부상으로 달러 공급이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환율을 누르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정부가 져야 할 짐을 개인한테 떠넘기는 꼴이라는 겁니다. 환율이 정부 의도대로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더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을 건 개인들은 그대로 깡통을 차게 됩니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한테 환율이 내려갈 테니까 돈을 걸어라 하고 부추기는 상황. 이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벌어질 일입니까? 이건 환율 방어의 책임을 국민들 주머니로 돌리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안전자산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팔리겠지만 본질은 정부가 만든 합법적인 도박판이나 다름없어요.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왜 정부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환율이 높은 상태로 오래가면 우리 경제가 버티기 힘들기 때문이죠. 수출 대기업들은 환율이 올라서 좋습니다. 달러로 받은 돈을 원화로 바꾸면 더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요즘 반도체 회사, 자동차 회사들 성과급 잔치 중이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정반대입니다.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가공해서 납품하는 업체들은 죽을 맛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단가가 뛰는데 대기업이랑 맺은 납품 계약 가격은 그대로니까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도 계약을 어기면 거래처를 잃으니까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겁니다. 지금 전국 상공인들 모임에 가보면 환율 언제 떨어지냐며 울분을 토하는 대표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우리 일상으로 스며든다는 점입니다. 국제 기름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주유소 휘발유 값은 왜 오를까요? 환율 때문입니다. 기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쓰는 거의 모든 것에 수입 원자재가 들어갑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뛰고 그게 결국 장바구니 물가를 밀어 올립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만 늘어나는 거죠. 여기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누구일까요? 서민들입니다. 고득층은 소득 중 일부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저축하거나 투자하잖아요. 기름값이 좀 올라도 크게 체감을 못해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버는 돈 대부분이 생활 필수품에 들어갑니다. 물가가 오르면 직격탄을 맞는 거죠. 고환율이 길어지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주변에 자산 관리 잘하시는 분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원화만 들고 있지 않습니다. 달러 예금이든 미국 주식이든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원화 가치가 흔들릴 때 버텨줄 수 있는 자산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달러를 살 때 한 번에 몰빵하는 분도 없어요. 환율은 늘 출렁이니까 조금씩 나눠서 사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오늘 환율이 떨어졌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부가 억지로 눌러놓은 일시적인 진정세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 계속 빠져나가는 외국인 자금, 해외로 향하는 투자 행렬,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환율은 언제든 다시 뛸 수 있습니다. 진통제 효과가 떨어지면 고통은 더 세게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확실한 건 위기를 예측하려고 애쓰기보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두는 게 현명하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